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중지미수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른 질문 봅니다. 자, 1번을 보면 약취유인죄가 나옵니다. 약취유인죄는 총칙이 아닌 각칙에 있죠. 각칙 조문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해당되는 총칙상의 중지미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총칙상의 중지미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중지미수는 미수범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각칙에 있는 약취유인죄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래서 기수가 됐다 할지라도 인지를 풀어줬을 때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죠. 그리고 해방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입니다. 자, 그 점에서 필요적 감면을 취하는 중지미수와도 차이가 있죠. 자, 2번을 갑니다. 강간하였기 때문에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공모관계죠. 공모관계인데 한 사람이 기수가 되면 다른 놈도 똑같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놈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수가 됩니다. 자, 3번 질문. 자, 실행 착수 이후에 중지했다라고 했을 때 예비죄의 중지미수가 됩니까? 예비죄라고 하는 것은 착수 전에 예비죄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착수 이후에는 예비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설령 처벌상의 양형상의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착수 이전 단계에서나 예비죄가 나오는 것이지 착수 이후 단계에서는 예비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미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학자, 다수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판례를 묻고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것이 됩니다. 4번은 쉽죠.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했다고 했을 때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미수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간접정범을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형소법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간접정범이고 공동정범이잖아요. 지금 법조문을 달리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 간접정범이라고 하면 34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30조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범이니까요. 간접 정범도 정범이고 공동 정범도 정범이니까 형량은 똑같다는 겁니다. 형량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법도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형소법 원래 이 판례는 형소법 판례입니다. 형소법 판례인데 형법에도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동시범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른 지문은 어떤 것이 틀렸는가를 볼까요? 자, 1번 가봅니다. 자, 동시범위라고 하는 것은 19조가 있고 그리고 263조가 있죠. 그렇죠? 자, 동시범은 동시, 이시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시 나와 있고 여기 동시 나와 있는데 둘 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고요. 즉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 그렇죠? 아니했을 때 각자를 미수로 처벌하죠. 동시든 이시든 간에. 근데 지금 보면 이시 같은 경우는 기수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동시든 이시든 전부 다 판명되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2번을 가봅니다. 자,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범위 특례가 적용됩니까? 동시범위 특례라고 하는 것은 가해 행위를 한 것, 즉 2개 이상의 독립행위가 경합을 해야 되잖아요. 경합을 했을 때 동시범위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은 뭐죠?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다? 이 경우에는 19조든 263조든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둘 모두에게 가해 행위로 인한 상해법원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없어요. 왜?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4번 가봅니다. 자, 4번을 보면 키워드가 연락이란 말이죠. 연락이란 말은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동시범의 문제는 성립을 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63조가 적용된다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3번 볼까요? 3번 보면 갑은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가 나타나서 또 뭐 때리죠? 이건 뭐야?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요. 이시의 독립행위입니다. 이시의 독립행위의 경합이 된 거죠. 어쨌든 독립행위 경합입니다. 사망된 원인 A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각자를 19조든 263조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상해 결과라 한다면 263조가 적용되겠죠. 따라서 처벌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전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 그 말은 기수죄로 처벌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봅니다. 흉기 휴대 특수 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을을 설득해서 단순 강도를 저지르도록 했죠. 흉기 휴대를 단순 강도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위험 감소가 된 겁니다. 위험이 증대가 된 것이 아니라 위험이 감소가 된 것은 우리 다수설이 교사로 보질 않아요. 그냥 방조가 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보면 교사범위 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건 판례가 아니고 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가봅니다. 2번은 판례인데요.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갖고 있을 때는 교사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범죄의 습벽이 있을 때는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천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강론에서 나오죠. 도피죄 할 때 나옵니다. 4번 질문 가볼게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 제공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알면서 방조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할지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고. 자, 15번을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볼까요? 자, 이것도 강론에서 나오죠. 자, 보이시피싱 범죄인데 피해자를 기망했다. 그래서 그 계좌로 송금 미체를 받았다면 여기서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쵸? 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좌에서 돈을 빼냅니다. 이 부분은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횡령죄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사기죄만 될 뿐입니다. 자, 16번 상상적 경합을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자,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가 적용됩니다. 40조가 적용되어서 가장 중한 죄의 1죄가 되죠. 중한 죄로 처벌되는 거죠. 근데 보면 징역과 금고는 동정형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는 형법 제50조입니다. 50조가 뭐냐면 자, 여기서 가장 중한 죄라 했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중한데? 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뭐가 중한가? 어떤 죄가 중한가? 라고 하는 것이 50조에 나와 있어요. 50조. 50조에서 사형이 제일 중하고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이런 순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에 따라 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끝에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형으로 간주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38조입니다. 38조. 38조는 경합범 조문입니다. 실체적 경합범 조문이기 때문에 40조가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관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경되는 거 아시죠? 그쵸? 여기서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체적 대조주의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이 사기죄가 더 무겁다 할지라도 변호사법 위반죄에 뭐가 있냐면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를 정하면서도 필요적 몰수 규정이 사기죄는 없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해야 되겠죠. 위법이다 X. 자, 3번. 자, 무면 운전했습니다. 여기서 일주가 되는 거죠. 자, 쭉 운전합니다. 쭉 운전대 잡고 쭉 갑니다. 쭉 가서 사람을 다치게 하죠. 이건 또 다른 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나중에 있으니까 상경이 되는 게 아니라 실경이 됩니다. 행위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상상의 경합은 한 개의 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일죄에 대한 기판적은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죠.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쵸? 이 1차 계약 체결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한 것이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위반 행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계약, 전매 계약으로부터 받은 그 돈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틀려요. 틀리다. 왜 틀릴까요? 위반 행위가 된 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1차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취득한 것이 몰수 추징이 되는 것이지 이 전매 계약은 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매 계약으로부터 얻은 돈은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8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면 선고유예 문제죠. 여기서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를 했다. 그럼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주어집니까? 면소 간주죠. 면소 간주가 된다. 면소가 간주가 되면 그 뒤에는 신료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이후에는 자,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이 논리는 상소심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올라가 보면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역시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해서 면소 간주된다면 실효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9번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중상해죄 중요한 조문 아시죠? 이 죄는 생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이 되는 거예요. 자, 구성요건 요소에는 신체가 없습니다. 신체가 들어가는 것은 중손괴죄입니다. 자, 2번 질문. 1, 2개월 다리를 부러뜨려서 1, 2개월 입원케 해라. 그리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중상해죄가 되지 않죠. 중상해죄, 뭐 불구, 불치, 난치, 질병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단순 상해를 봅니다. 자, 3번은 봤을 텐데 이것이 폭력습병의 반론이라고 한다면 포괄일죄니까 가장 중요한 죄 일죄가 된다 했죠. 상습, 전속, 상해죄, 포괄일죄만 될 뿐이고 폭행죄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상습, 전속, 폭행죄? 상습범이죠. 상습범은 반의사벌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요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봅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의무 없는 일일 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합니다. 사실상 X.
2번은 권상우 사건이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강요죄가 안 되는 이유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서는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강요죄가 불성립을 했던 판례죠. 3번을 보면 자 차량을 주택 대문 앞 바로 앞에 주차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요죄의 폭행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주차만 했지 어떤 폭력이라든지 유형력, 물리적 접촉이 없잖아요. 그래서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최신 판례입니다. 자, 해방 감경 규정인데 인질 강요죄는 해방 감경이 있죠. 그리고 상해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는 없다? 인질 살해 치사는 없습니다. 인질이 죽었기 때문에 형을 깎아주고 말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앞에 건 있는데 뒤에 거는 없다. 틀렸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